7월 16일 마감 시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진이 글로벌 시장, 특히 한국, 중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1.5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000년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고, 코스피 양한 선물 지수, MSCI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하락이 좀 예상이 되었는데 예상보다 좀 크게 떨어졌죠. 환율도 4거래 연속 상승이 나오고 1384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특히 현재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이 4조 원 수매수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로 전환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수출 주도 국가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큰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들. 자, 이미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촉발시키는 정책을 시작했죠. 근데 이번에 2기에 대한 정책은 더 심합니다. 중국 관세율은 무려 60%, 모든 모든 수입 종목의 60%를 관세를 적용하고 전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전부 10% 이상의 보편적인 관세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이걸로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트럼프라면 실제로 가능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트럼프 지지율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번 대선과 그리고 미국 상원 선거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상원 공화당, 하원 공화당이 되면은 실제로 무역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고, 여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전기차 정책이 정말 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정책 어떻게 바로 다 뒤집냐? 트럼프면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약간 이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수출을 포함해서 원자재 수입이 중국산이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흔들릴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 정치도, 국내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들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들. 그리고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금 관세도 매기고 있으면서 힘든 상황인데, 여기 트럼프까지 붙어버린다? 쉽지 않아요. 사실 이번 중국이 2분기 실적이 5%대를 기록, 5.1%가 예상치였는데 4.7%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여기 유럽연합까지 참전하게 되면서 확대된 건데, 만약에 트럼프 관세 폭탄을 중국에게 매일 경우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경제 성장률 반토막 나면은 우리나라는 또 반토막 나요. 여기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 국가들에게는 트럼프가 거의 저승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유럽연합이 중국 싼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관세를 매길까 했는데 약간 입장차가 난 것도 재밌는 상황이 또 나오긴 했어요. 자, 이탈리아는 찬성을 했는데 독일이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도 차를 잘 만들고 독일도 차를 잘 만드는데, 독일은 중국에다가 BMW, 벤츠, 아우디 전 세계적으로 중국만 잘 사주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연합 다 합쳐도 중국이 1위야. 중국이 제일 차를 잘 팔아줍니다. 독일 차를.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권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되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수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따른 자금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 최근에 10시 전후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에요. 개인 투자들이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리밸런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고점 구간에서 이익 중인 종목들은 많이 팔고 있어요. 더 이상 장기 우상향 종목을 가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트럼프 관련 테마주를 찾으려고 하는 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높은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관련 테마주가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우크라이나 제거, 남북 경협주, 방위산업, 방위산업이야 실적이 받쳐주지만은 나머지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테마입니다. 테마와 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봤자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좀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들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미국 종목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테슬라 그리고 뭐 총기 관련된 종목들, 방위산업 관련 테마주도 강세가 나왔고, 특히 이 건설 중장비 기업들 경기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금융주들 여기에 정유, LPG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보시나요? 뭐 네스테라, 뭐 솔라엣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은 다 급락이 나왔어요. 실제로 트럼프 지금 정부의 부담이 현재 뉴욕 증시 종목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업종들의 하락이 좀 크게 나오면서 화학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마감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이 트럼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까지 공화당이 차지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은 5거래 중에 지금 하루 빼고 다 떨어졌어요. 엉망진창이죠. 에코프로 비해 에코프로, 그리고 엔캠도 조정이 나왔고, 오늘 3,000단 제약까지 장중에 15%까지 막 올라갔다가 종가 1% 마감했습니다. 공시가 나왔죠. 3,000단 제약이 최근에 굴지의 기업과 뭐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아니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3,000단 제약까지 무너지면은 올라갈 게 없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주가 올라갈 거야? 게임주가 이제 올라갈 겁니까? 반도체도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지금. 그렇다고 뭐 갑자기 로봇 테마주가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 시장에, 실적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에코프로, 이 두 바보들이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까지 무너지게 돼버리면은 쉽지 않다는 점들,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뭐 코스닥 상한가가 4개나 나왔는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비만 치료제가 이제 패치, 붙이는 거죠. 주사형이라든가, 니들이 주사형이고, 패치가 붙이는 건데, 이 패치에 대해서 라파스가, 좀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거의 뭐 4거래 연속 상한가가 났는데,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상. 이제 전임상이에요. 우리가 진짜 피부에 붙이려면 최소 5년. 그것도 다이렉트 통과했을 경우에는. 그냥 테마주들은 항상 수익 줄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이크로니드 그리고 패치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점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제어 관련 테마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트럼프 관련된 이슈 포함 제렌스키가 11월 달에 평화회담에서 러시아를 초청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을 주도하기는 많이 힘들다는 점들까지만 말씀드리고, 좀 재밌는 게 오늘 넥스틸 많이 올랐죠. 오늘은 뭐 대창도 많이 올랐는데, 자, 여러분들 정부가 7월 달에 어디 이제 1차적으로 우리 빨대 꽂을 것인가 발표하고요. 그리고 8월부터 9월까지 해외 기업들에게,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여기, 시추권 우리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볼래? 이런 식의 기업들에 대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에 시추를 시작하는 게 정부 일정이기 때문에 요 일정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재료가 살아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까지 내용이 있다. 여러분들. 쉽지 않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갑자기 총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대선을 만약에 하면은 둘이 지지율이 박빙이야. 그러면은 다 당근을 주려 하겠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요것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경기 링에 올라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링에 올라가다 그냥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트럼프밖에 없어, 링 위에 지금. 트럼프가 다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당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이기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둘이 박빙해야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즉흥적인 멘트 발언들이 시장을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이게 지난 정권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뭐 절대 트럼프가 되는 거는 좋은 이슈가 아니라는 점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 트럼프 된다고 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악재를 미리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엑소더스 탈출을 하고 있는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도 계속 중소형주보다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마감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